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희망으로 부풀었던 2023년도 이제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시 교육청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의 백윤희 과장님과 함께 세종시 교육청 업무와 교육정책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12월의 교육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교육청은 11월에 이제 내년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을 이제 기획하고 심의를 받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들을 거치느라 매우 바빴고요. 네. 이제 12월 초에 마무리되어지면서 이제는 한 해의 이제 성과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하려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내년도 이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느라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1월, 12월은 참 바쁘게 돌아가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는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교육계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교도 교육청도 본연의 업무들과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차분히 대응해 왔고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또 우리 교육 공동체가 성장의 기회도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성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4년에 우리 세종시 교육청의 활동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그 용어 그대로 세종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들을 이제 총괄하고 그리고 기획해서 이제 추진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내년 한 해의 세종교육이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지 각 부서들과 협업하면서 논의하면서 이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게 청사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걸 바탕으로 또 부서들은 이제 학교에 이제 시행하게 될 부서별 업무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주요 업무 계획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부서 간 협업, 회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그 정책 협의회들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업의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에는 이런 정책을 기획하고 이제 실행하는 지원하는 업무 외에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그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교육 회복 팀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 팀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결손도 좀 일어났고 그리고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고 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교사들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회복에 주력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하는 팀이고요. 한 가지 이제 세종교육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학교가 이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들의 변화로 인해서 또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일, 교수 학습, 생활 지도에만 전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종교육청에서는 그 단층제 교육청의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이제 경감시키고 지원하는 학교 지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자랑을 하자면 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시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방문하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뭐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 세종 시민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청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발빠르고 신속하게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현장에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교육청 장학사로 교육행정 업무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교육청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영어 교사로 네. 첫 교직에 발을 내디뎠고요.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교실 수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이제 연대,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좀 대외적으로도 많이 했었고요. 네. 예, 지금 좀 결정적인 계기는 학교에서 이제 교무 기획 그리고 교무부장 업무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주로 네. 그 업무를 하다 보니 교육행정 쪽에 그래도 학교에서의 업무 중에서는 교육행정 쪽에 좀 많이 가까운 업무다 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확장시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기회가 되어서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면서 이렇게 세종교육청에서 네. 전문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을 좀 해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 백윤희 과장님의 적성을 또 찾아낸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교육청에서 중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꽤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제가 이제 처음 전문직에 그 발을 내디뎠을 때에 네. 이제 직위가 장학사였거든요. 네네. 네, 이제 장학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학을 하는 업무인데 사실 예전에는 장학이라는 개념이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네. 뭐 이런 개념들이 좀 강해서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이제 분들께서는 장학사가 학교에 온다고 하면 청소 좀 해봤다. 저도 했어요. 네. 예. 이런 말씀들을 네.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이제는 그 장학의 개념이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장학의 개념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결국 교사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교사의 주도성 그리고 학생의 주도성이 강조되어지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학교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하지? 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네. 장학사의 업무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네. 저는 교육청에 들어와서 굉장히 운 좋게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보람을 찾으려 애썼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교육청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권위적인 느낌이었다면 네. 요즘은 뭔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네.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25년 동안 잉글리시 티처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네. 선생님으로서의 즐거웠던 그런 네. 기억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그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또 교사다. 음. 그래서 학생들하고 있는 그 자체가 좀 즐거웠고, 또 비교적 연령이 이제 낮았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 같아요. 네. 그래서 수업이 뭐 결강이 생기면 막 손들고 들어가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도 막 들어가고자 했었고, 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을 그냥 같이 앉아서 지켜보다가 같이 걸어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고 했던 그런 경험들 이제 초기에는 그랬고요. 이제 조금 또 교사로서의 지금 경력이 이제 쌓여 가면서는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획을 네. 해서 제가 제일 그 중기 정도에 한 6년 차, 7년 차 이 정도 되면서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학생의 활동이에요. 학생 자치 활동. 네. 예, 그 당시로선 조금 이른 맞아요. 네, 이른 시도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마침 여건이 좋아서 그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학생 자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저희가 학생 자치 활동 좀 파격적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엔 좀 드물었던 학생회 활동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줬고요. 네네. 그리고 학생회 예산을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학생회 예산을 별도로 학생들에게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기획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자치활동, 회의 그리고 이제 축제 이런 것들이 직접 기획하는 과정에서 교감 선생님까지 직접 결제를 맡도록 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예산도 네.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고요. 그렇겠네요. 저도 또한 굉장히 많이 배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억에 네. 남으실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좀 활동을 좀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그 3단계 정도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네. 조금 아이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 세종교육이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한 반에 한 45명 정도가 되는 맞아요. 많은 네. 학생들이었는데 사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한테 모두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쉽진 많은 않죠. 네, 네. 아이들이어서 제가 썼던 게 이제 발자국 노트라는 걸 썼어요. 네.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의 노트였거든요. 그 종례 시간에 어떤 주제들을 또 이제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고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어제의 일상에 대해서 좀 써오는 네, 공유의 일기 정도가 네. 되면 그 발자국 그 친구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노트를 걷어오면 네. 이제 그 하루 중에 비는 시간 중에 1시간은 꼭 거기에 할애를 해서 아이들의 노트를 읽어보고 다 피드백은 줄 수 없으니까 한 6, 7명 그럼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의 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굉장한 소통의 시기였고 좀 나름 제가 평가하기에는 비교적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관심이 학생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였을 것 같고요. 25년 교사 생활하고 지금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교사 생활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온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시기의 경험들이 지금 행정가로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담당을 하셨었는데요. 이건 또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들인가요?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본인이 좋아하는 학습을 탐구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을 체험 중심으로 하는 네. 그런 설계를 했던 이제 제도이지요. 네, 정책이었는데 정말 아이들 행복해했고 선생님들도 이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아이들하고 마음껏 토론 중심의 수업도 하고 네. 마음껏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를 마음껏 또 탐색을 해보고 네. 사실 그 항상 시험 진도에 쫓겨서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 좀 많이 맞아요.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았었던 그런 정책이었고요. 사실 반면에 또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굉장히 또 처음에 많이
그 이제 좋아들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야 이런 우려들도 좀 네. 있었던 그 정책이기도 했지만 좀 결론적으로는 어떤 중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네, 그리고 맞아요. 교실 수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고교 학점제는 이제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이수하는 것보다 이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맞아요. 네. 예, 어찌 보면 자유학기제와 진로 고교 학점제는 좀 맞닿아 있습니다. 네, 네, 네. 학생의 주도성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어떤 혁신, 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 원리, 공동의 목표라는 지점에선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맞닿아 있고요. 네. 세종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분절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좀 분절 현상이 있습니다. 네. 요즘 점핑 현상도 있습니다. 확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학생 단계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진로 성숙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학생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3학년 2학기에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또 안내도 받고 고등학교를 방문도 해보고 그런 그 과정들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고등학교가 네.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캠퍼스 고등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네. 이제 캠퍼스 고등학교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해 보지 않은 네. 예, 고등학교라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요. 네. 하나의 고등학교에 3개의 교과 중점 과정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는 그 교육 과정을 구성하면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교육 과정을 네. 운영하는 동시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교과 중점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맞는 심화 과정을 이제 이수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한 개 정도의 교과 중점 그렇죠.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세종 그 캠퍼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회국제화 즉 인문이죠. 훈민 과정이라고 저희가 가칭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음 과정은 이제 예술 체육 그리고 창제는 과학 수학 과정. 그래서 네. 그 교과 중점 과정에 맞는 공간을 네. 그리고 그 기자재를 충분히 이제 갖추고 있는 여건이 좋은 그 캠퍼스 고등학교 안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 과목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과목에서 공통 과목에서 심화 과정까지를 개설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학교는 캠퍼스 고등학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들과의 동반 성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거고요. 전체 이제 훈민 16학급, 그다음에 정음 12학급, 네. 창제 16학급에서 48개 꽤 학급에 크네요. 굉장히 큰 네. 학교가 6-3 생활권에 네. 2025년 3월 네. 개교를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캠퍼스 고등학교 2025년 개교하는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그 교육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네. 하셨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또 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어쨌든 3년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맞아요. 교육 현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제 학생들이 이제 학습 결손
부분이 전국적으로 좀 나타났었던 부분에서 세종도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학생들의 심리나 정서가 위축되어 있고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학습 결손을 해소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어요. 이게 초등 이제 1, 2학년을 위해서는 이제 읽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기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이제 결손이 일어난 부분들을 이제 메워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과 부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방과후학교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이제 방과후학교는 이제 신청자가 뭐 10명, 뭐 20명 정도 돼서 이제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한 명의 아이라도 신청을 하면 집중 지도를 하는 교과 부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가 위축된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학교로 다양한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그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함께 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했고 또 이제 우리 그 세종에 또 세종 예술의 전당이라는 또 좋은 장소가 있죠. 좋은 장소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그런 문화 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도록 이제 고품격 초청 공연에도 아이들을 초대해서 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기간도 있으셨고요. 또 학부모의 기간도 있으셨고 지금 행정가로서의 또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 세 주체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서로를 바라봐 주면 우리 교육 공동체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은 지원한다. 그래서 장학의 개념도 지원의 장학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학교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몇몇의 교사가 또는 관리자가 결정하기보다는 공동체가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 교육 활동들을 이제 결정해 나가고 또 같이 이제 실천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오롯이 그 교육 공동체 안에서 담아내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 걸 넘어서 학교 자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간의 신뢰 그리고 이해 그리고 서로 돌봄의 정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도 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시 교육청 정책기획과의 백윤희 과장님과 함께 담당 업무와 또 활동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응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